건강경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부처님 법보시를 전하면서 빼거나 또 대충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최대한 짧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소벌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형상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분별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걸림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예래가 보살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분별에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역시 보시죠. 보시인데 보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짧게라도 거론을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그래서 5분 시간에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보시해놓고 생색내지 마라. 또 우리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건강경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보시를 안 하는 걸 너무 대꾸지 하는 사람도 천지빛깔이죠. 근데 이제 보시를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를 갖다가 물이 있다면은 젖을 줘야 된다고, 그리고 독사를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보시는 나부터 가족부터 이렇게 밖으로 펼쳐나가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건 저번 시간에 누차 이야기했고, 먼저 하면은 우리가 보시를 해놔놓고 생색을 내면 안 돼. 그리고 동양 못 주더라도 쪽박한 게만 안 되더라. 이걸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건강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육방예경에는 우리가 돈을 벌여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보시하면 안 되겠죠.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고 또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남는 게 있으면은. 안 그러면 미리 좀 보시 좀 하고 생활비도 쓰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저축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 육방예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놨느냐 하면은, 얻은 부는, 얻은 재산은, 얻은 돈은 5개로 나눠야 된다. 5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는 저축하고, 하나는 사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삼보, 불법성을 공양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돈벌이 낳는 거 뭐,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삼보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 중에 하나만 저축하라고 해놨는데, 5분의 1만 저축하라고 해놨는데, 생활비도 해야 되죠. 또 장사하는 것도 투자금도 해야 되죠. 또 불의의 사고나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게 다 5분의 4나 보시하라 그러면은 이건 안 맞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선생이나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안 되지만은
그걸 또 지나치게 맹신맹종하면은 또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고 또 선생과 부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등명, 법등명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옳고 나한테 유량금은 따르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11조 바치라고 그러죠. 11조만 내라 그럽니다. 교회 다녀보면은 뭐 감사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뭐 진급 헌금, 또 뭡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장사 지내고 나면 또 그것도 뭐 헌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현금 봉투가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불교는 뭐 헌금하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불교는 서로 딱 쳐다보고 하니까 좀 개별성이죠. 집단성이 아니고. 이래서 뭐 압력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불교는 큰 손들이 막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뭐 몇백억씩도 내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녀보면은 이 헌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헌금했는 거에 대해서도 발표하죠. 그리고 목사가 수시로 헌금하라고 막 꾸짖고 머럭하고 이랍니다. 그리고 신심은 헌금에 비례한다고 그러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마음 가는데 몸 가고 돈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겁나서 못 다니겠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다 알다시피 거기에 세금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뭡니까? 보시 중에 그 시작은 말보시죠. 말이 뭐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근데 말도 이게 나이가 들면 노땅이 되면 힘듭니다. 하여튼 이게 말보시가 중요하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 의해서 죽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화장을 한다 그러죠. 우리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의리의 화신은 장세동이죠. 장세동이가 우리 전두환한테 충성을 맹세를 한 게 이야기가 좀 헷갈리는데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장세동이가 월남전에 가서 베트공하고 전투를 했는데 자기가 어깨에 총상을 입어서 관통상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거에 불구하고 부하들을 지휘해가지고 베트공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몰살시키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이제 누굽니까? 그때 장세동이가 중대장인가 그랬어요. 밑에 그 위생병이 의무병입니까? 그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중대장을 제일 먼저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나를 제일 마지막에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베트남 병원에서는 안 돼요. 죽게 생겼어. 죽게 생긴 걸 갖다가 그때 전두환이가 워낙 세잖아요. 필리핀이 저거 나라는 우스워도 병원은 특급 병원은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걸로 헬리콥터를 태워서 보내서 치료받기 위해서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장세동이가 전두환한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평생 유지했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앞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 애가 있는데 전두환이가 이 장세동의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왔다. 그래서 병문안 와서 니 진짜 참군인이다, 멋진 놈이다. 이래서 그의 감격을 받고 장세동이가 전두환한테 평생 충성을 맹세했다,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첫 번째 이야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병문안 와가지고 가면 자기보다 상급자가 와가지고, 같은 부대는 아니죠. 야, 니 뭐 진짜 창군이고 대단한 놈이다, 멋있다, 멋있는 놈이다, 이 한마디 했다고 장세동이가 평생 충성을 맹세한 건 아니겠죠. 장세동이 죽게 생기는 걸 갖다가 전두환이가 헬리콥터를 띄워서, 비행기를 띄워서 필리핀을 보내서 살렸다는 그 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안빛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죠. 또 일본 속담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개월 10달 양식이다, 이 말이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죠.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고 말을 잘못해가 자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뭐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쁘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해주세요. 마음이 있든 없든 그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추벌이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익을 위하여 보셔야 한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령을 갖다가 깨닫고 나서 교진여 등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한테 불법을 전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걔들이 다 깨달으니까 연기의 도리를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나도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보셔야 된다. 응?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뭐 한 자리 출세를 하거나 뭐 진급을 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은, 특히 비유하기 쉽게 출세를 이야기할 거야. 권력을 지게 되면은, 야, 이거 말이야, 내가 진짜 청교도의 청지기의 개념이다, 내가 내 돈이 아니고 내 권력이 아니고 국가는 민족으로부터 잠시 이임받았죠. 잠시 보유하는 거죠. 야, 이게 뭐 내 돈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선정을 펼치면은 어떻습니까? 뭐 세종대왕처럼 선정을 펼치면은, 또 이순신 장군처럼 외적을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름이 길이 남겠죠. 그 후손들도 좋고. 이 모든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자, 내가 진급을 해서 출세를 했어. 야, 이 자리 이거 내가 내 돈도 아닌 국가 돈 쓰고 말이야, 국가 권력 쓰면서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공업을 쌓고 복덕을 쌓고, 그럼 나도 좋고 많은 사람도 좋고 내 후손도 좋고 나의 다음 생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안 그렇죠. 진급을 하거나 이래서 한 자리 딱게 차면은 선정을 베풀거나 이렇게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평생 그걸 할 줄 알고 잠시마타가 있는 건데, 굴림하려 그러고 말이 어깨 기부스 들어가고 내중에 목 기부스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하고 내중 뭐 자기가 신 역할을 하죠. 소련 스탈린이나 중국 모태똥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런 사람은 욕할 거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노가다 10장만 돼도 벌써 그냥 그리고 경비원의 반장만 돼도 사람이 헷가닥 돌아요.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갖다가 다짐을 하지 않으면은 헷가닥 돌아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들 매일 때 안 그런다, 자기가 당할 때는 안 그런다 그래 놓고 시어머니, 막상 시어머니 되면 안 그런 사람은 한 사람, 열에 한 사람밖에 없어. 9명은 지가 당한 것보다 더 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딱 때 그렇게 괴롭힘 당할 때는 이 악습을 고치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래 놓고 자기가 고친 데는 또 해가다 돌아. 본전 생각나고. 그래서 쫄딱 때 가졌던 마음을 갖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한 명이고 잘해봐야 두 명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뭘 하나 잡고 쟁겁하고 이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힘과 돈을 갖다가 내 돈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닌 것 가지고 많은 선업을 베풀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내 후손도 좋고 나의 내생도 좋고 극락갈 수 있는 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사람들 어깨 기부스 들어가고 뭐 기부스 들어가고 신격 하려고 그러고 밑에 애들이 애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 힘을 갖다가 한번 발휘해 보려고 그러고 아부하는 놈만 좋아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쪼대라고 싶어 하죠. 자기 힘과 그 권력과 그 부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꼭 진급 부탁하면은 좀 들어주세요. 이 유튜브를 갖다가 좀 출시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왜 들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출시하고 안 하고는 사실 팔자에 달렸습니다. 그거는 빼고 일 잘하는 놈이 이길 것 같습니까? 실력 잘하는 놈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일 잘하는 놈이 이긴다고요. 그 세상 물정을 모르죠. 일 잘하면서 아부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에 대한 우리는 똑똑한 사람 없고 잘난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건 내 아들이나 내 사이 고를 때는 똑똑하게 좋아요. 나머지 경우는 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일도 잘하고 아부도 잘한다. 이게 1번이죠. 일은 잘하는데 아부는 못한다. 자, 2번이죠. 일은 못하는데 아부는 잘한다. 3번이죠. 일도 못하고 아부도 못해. 이게 4번이죠. 그런데 1번이 정의 1등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도 잘하고 아부도 잘하면 이게 최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기했죠. 똑똑한 거는 내 아들이나 내 사이나 똑똑할 때 좋은 거지 내 남편이나 똑똑할 때 좋은 거지 그건 아니죠. 왕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똑똑해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인 것도 많아요. 우리 뭐 동서고금의 역사는 필요도 없고 우리 조선 역사만 봐도 그런 거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건 누굽니까? 그 선조하고 밑에 어떻습니까? 그 광해군하고 뭐 멀리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 잘하고 똑똑한 게 최고인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완벽하니까 저 새끼가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 그건 너무 잘난 거에 대한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아부 못하는 이놈은 일만 해. 토사구방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일 잘하는 언니보다 옆에서 일 안 하고 옆에서 아양 뜨는 동생이 더 이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제일 나았냐 하면은 일 못하고 아부 잘하는 놈.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나의
이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동정을 해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죠. 아바타로. 그런데 싹싹하고 복종해. 이게 쟁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급 부탁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 새끼 실력이 없으니까 진급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거기에 진급해달라고 찾아올 때는 그만한 깜이 되는 겁니다. 배포가 되는 겁니다. 진급하러 찾아오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깜이 안 되면은. 그런 놈들은 되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일은 잘하는데 아부가 안 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자존심 굽히고 죽지 못해 찾아온 겁니다. 진급시켜 주세요. 진급시켜 줘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돈 받아 처먹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뭐 다른 뭐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진급시켜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진급시켜 찾아올 그 사람들은 일은 잘하나 아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배포도 되고 다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자기 일에 정통해야 되는데 올 하루 때우고 내일 하루 때우고, 그래 시간만 가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 찾아가 보면은 A 담당자 말 틀리고 B 틀리고 B 담당자 말 틀리고 C 담당자 말 틀리고 올 했는 말 틀리고 내일 했는 말 틀리고, 응? 그리고 뭐 인허가 받으러 가면은 그 자리에서 서류 10개만 10개 다 효력하면 되는데, B 부서로 가라 갔다가 B 부서 가면 C 부서로 가라 갔다가 C 부서 가면 다시 A 부서로 오라 했다가, 그 서류도 10개 다 내려가면 되잖아. 오늘 찾아가가지고 서류가 7개, 다음날 찾아가면은 또 2개가 빠졌대. 또 2개 또 해갖고 가면은 1개가 빠졌대. 이렇게 빵뺑이를 돌리고 똥기 훈련을 시키죠. 이거 안 되더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기를 지거나 자기가 특정한 인허가 부서나 권력이 있는 부서 같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천지빛깔입니다. 담당자가 여기서 잘 보세요. 해주려는 생각, 안 해주려는 생각.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해주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해주려는 생각은 가진 사람도 이렇게 돼. 처음에는 각이 요것밖에 안 벌어지지만 갈수록 각이 벌어져요. 응? 그 자기가 자리를 지었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 후손들도 좋고 하늘 창고에 복을 쌓는 거죠. 내가 극락할 수 있는 씨를 뿌리고 또 다음 생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렇더라. 아들 애 먹이려고 그러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연 먹이려고 그러고 굴림하려고 그러고 약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뭐 길어져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 출탁 동시가 되고 복가 인연이 있는 사람은 보겠죠.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인들은 아유 나는 부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뭐 베풀 게 없어 베풀려고 해도,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안 드는 말로 하면 된다 그랬죠.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 하고 싶은데 그래 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식견 있고 통찰력도 없어 그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분업을 하고 있죠. 분업을 내가 한번 다 만들어 사는 거 아니죠. 이 집주기를 한번 둘러서 방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있는가? 자기는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성비 좋은 걸 취사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잘하고 충실히 하고 프로가 되고 그걸 갖다가 남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보시하는 길이에요. 공업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갖다가 충실히 잘하는 게, 잘해서 그걸 갖다 친절하게 제공하는 게, 이게 그게 보시예요. 엄청난 보시예요. 일반인들은 그거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말도 못해,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그게 보시하는 거예요. 부실공사 짓지 말고, 제품을 만들 때 불량 내지 말고, 그리고 착한 일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사세요. 그게 엄청 보시하는 겁니다. 보시가 특별한 데도 있지만은 또 일반적인 데도 있더라. 꼭 무슨 거대한 권력이 있고 거대한 재산이 있어야지 보시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꼭 무슨 대학 교수라야 뭐 그거 됩니까? 세상문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죠. 뭐 초등학생이 또 자기 역할이나 또 사회에 기여할 것도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적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이 새끼 이거, 안 그래도 너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네가 드디어 잘못됐구나. 얼마나 네가 잘못되고 네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또 세상살이를 좀 해보신 분이나 그러면 전략 전술에 능통하면은 소전략, 중전략, 대전략이 있는데, 진짜 전체적인 전략 전술에 능통하면은 적도 도와달라고 오면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다시는 나 해코지 안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고 또 그놈이 은혜도 갚아요. 일반인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적이 찾아와서 참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할 때 도와주면은 그 공덕이 하늘에 쌓는 공덕도 더 크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이익도 더 크게 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조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선에 우리가 사실당파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야기를 한두 개 알면은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하겠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아서 그 이름은 다 기억할 수도 없어. 지금 나이도 들고. 그래서 뜻만 전달합니다. 하여튼 A 당파 영수하고 B 당파 영수는 서로 죽기 사기로 싸우는 사이야. 근데 A 당파 영수가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B 당파 영수가 한의학에 능통해. 옛날에는 그 양반들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뭐 사서상경 공부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은 한의학도 공부하고 풍수지리도 공부하고 명리학도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벼슬아치 중에서 한의학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A 영수가 죽게 생겼는데 B 영수가 한의학의 대가야, 최고야. 저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B 영수 이놈이 나하고는 정치적인 색이 달라서 적이지만은 아주 그 경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A의 그 당파 영수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나를 살릴 사람은 B 영수밖에 없다. 그 찾아가서 약을 지어달라 그래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은 반대하죠. 아이고 아버지 그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 독약을 쓰면 어떡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으면은 범인이라 밝히지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면은 범인도 못 밝힙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그놈이 나하고 정치 뜻이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규모 바른 사람이고 한의학의 대가다. 찾아가라. 그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A영수 아들이 B영수한테 찾아갔어요. 그 여차저차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막 이 새끼 나한테 그래 내 의견에 그렇게 반대하고 하더니 잘 됐다. 쭉 가만 놔두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시름시름 막 앓다가 죽게 하는 독약을 쓰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B영수는 알았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처방전을 써줬어. 그런데 이게 A영수 아들이 처방전을 보니까 전부 독약이야. 그래서 A영수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놈이 내 생각대로 똑같구나. 이래서 놀래서 그 B영수가 지어준 처방전을 들고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A영수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이 보세요. 이 전부 독약입니다. 이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 말이 맞죠? 이거대로 지으면 이거 죽습니다. 이렇게 펄펄 뛰니까 A영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B영수가 나하고 정치색이 틀릴 뿐이지 상당히 경우 바른 사람이다. 그런 일이 없다라면서 그대로 지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죠. A영수 아들은 아버지가 엄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전부 독약이라서 그대로는 못 짓고 그 독약의 양을 갖다가 반턴은 빼뿌리고 반턴 내 되는 것만 치가지고 아버지를 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먹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A영수가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한테 봐라. B영수 상당히 한의학이 최고고 경우 바른 사람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또 사다가 몇 년 살다가 A영수가 다시 시름시름 아파. A영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럴 리가 없다. B영수가 그 사람이 상당히 경우 바른 사람인데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아들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A영수 아들이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그 처방 그 문 봤지 않습니까? 전부 독약이라서 안 질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또 지라니까 또 안 질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약 그걸 갖다가 독약 성분 반턴을 빼부르고 반턴만 지었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A하고 아버지가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이놈아 내가 뭐 잘 먹고 이래가지고 속에 지방도 이래 많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독약이 섞이면은 또 약이 되고 그것도 내 병에는 그런 독약을 써야지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갖다가 싹 녹여서 밖으로 다 쳐내는데 야 이놈아 네가 그걸 반탄만 하는 바람에 내가 낫기는 나았는데 이게 몇 년만 살고 다시 병원에 와서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죽어요. 사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아서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뜻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적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더라도 도와달라면 도와줘라. 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이 보시를 왜 강조하고 또 이번 시간에는 생색 내지 마라.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방 깨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이거 어릴 때 너무 많이 당했어.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참 비참한 심경으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벼르다가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좀 도와주면 되는데. 예? 사람 약을 올리고 무안을 주고 안 도와주면서 쪽박을 깨더라 이거야.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릴 때 이걸 너무 많이 당했어.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 가지고 뭐라도 도울 그게 있으면은 나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출세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도 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천지백깔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되지 않는 한 다 들어줬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좀 차갑게 생기고 뭐 내가 도와줬다 이런 말 안 하니까 남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도와준 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 유튜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에 대해서는 다 도와줬다.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무슨 뭐 벼슬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또 벼슬이 높다 하더라도 지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소위 3쿠션을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도 안 되고 3쿠션도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거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아줌매요, 아이고 아저씨요, 아이고 선생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고 내가 안 되는 거는 인맥을 통해 서 3쿠션으로 해결을 해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여차저차 하면은 그 일이 해결이 되거나 해결은 다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면 상대방 깜이 되면은 들어줬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되는데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도움을 받지만 나는 뭐 받은 것도 없이 그 도와주면 법을 위반하고 여론에 크게 입에되면 내가 처벌을 받겠죠. 내가 공경이 처하겠죠. 그래서 도와줬다. 상대방 깜이 되면 깜이 안 되는데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머리 검은짐승 도와주지 않는 게 맞고 97%는 뒤통수 치고 배은망덕하는 판인데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되는 걸 도와줬다. 그럼 내가 100번 다칩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론 내고 취재원 보호 절대 안 되죠. 다 까발리 뿌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움받은 사람이 자기가 공경이 처하면은 법과 내가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대면서 도와주는 나를 갖다가 보호해주기는 그냥 다 불어버린다. 그래서 도와주는데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더라. 불교는 지혜의 종교죠.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거든. 응?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위로도 도와주고 아래도 도와주세요. 친구도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세요. 짐승도 찾아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근데 법과 여론에 크게 입어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뭐 청량결백, 청이결백 좋아요. 근데 이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작게 볼 때도 있고 크게 볼 때도 있고 작게 보고 크게 보고 동시에 볼 때도 있다 이게. 그렇지만 불교의 상설행을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왜군이 들어와서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자를 겁탈하니까 서성대자
이런 그 스님들이 성병을 일으켜 가지고 내군을 물리쳤죠. 이것처럼 청년결백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청년결백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그래도 합시다. 5060 시절에 아주 그 육사 나온 실세가 있었어요. 충청북도 사람입니다. 별명이 저승사자.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5060 시절에 육사 나온 실세다. 그 사람은 또 하나에 얼마나 실세인가 알겠죠.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직전이라 가지고 이 양반한테 찾아가지고 대출을 주선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 안 된다 그래. 그래 이 동생이 결국 부도가 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신문 보도가 뭐냐 하면은 야 참 저 육사에다가 저 하나에다가 저렇게 실세가 역시 말 그대로 저승사자다. 청년결백하다. 청년결백의 표상이다 이러면서 엄청 띄워졌더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 부처님 복을 공부하는 여러분, 양심이 있고 자비와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청년결백한 게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놈이고 싸가지 없는 놈이고 진짜로 저승사자입니다. IMF 때 어떻습니까? 은행에 망할 은행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수천억 공적자금 쳐넣었지만은 그거 갚았습니까? 내 갚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거는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수천자이고 수천억이 아니고 몇 조씩 때리었어요. 은행마다 몇 천억씩이었으니까. 그 갚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국민 세금을 냈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 월급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은행 직원들. 그런 것도 천지빛깔인데 그놈 먹고 동생이 좋게 생겼는데 그 청년결백이라는 그거에 매여가지고 동생을 갖다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잘한 겁니까? 이 보살입니까? 이게 상식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도와주세요. 진급하려고 찾아오면 진급시켜 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깜이 되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진급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게 천지빛깔인데 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되는 길이 열리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되는 길만 열려요. 내가 잠시 맡아내 부와 권력이라는 게 그 인허가 건이라는 게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들 약 올리고 굴림하고 돈 뜯고 동양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깰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고 선업을 쌓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많이 갔다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보리와 열애는 참된 말만을 하며 사실만을 말하며 어제 했죠. 시간 관계상 시간을 짧게 하려고 조금 요걸 갖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읽고 넘어갈게요. 수보리와 열애는 참된 말만을 하며 사실말을 말하며 진실말을 말한다.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어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수보리와 열애가 말하는 법이 실체라는 생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실체라는 뜻은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든 독단적으로 존재하거나 뭔가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생기거나. 이제 좋은 일이 하라고 됐는데 민심보험 개선편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을 남겨줘도 부자 3대 안 가고 못 지키죠.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못 지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공성은 한 가지 공격하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수성은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수성이 가능합니다.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잃는다고 볼 수 없다. 불이 물려주는 방법에서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공부한다고 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공부시킨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면 안 되죠. 남모르는 데 가운데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획을 하니 못하니라. 주역에 보면 저선지가 표류 예경이라 그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남는 기쁨이 있다. 업이 나한테도 작용을 하지만은 그리고 나의 내생에도 작용을 하지만은 내 후손한테 작용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손을 위해서 돈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완전치 않으니까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하고 오래 가는 거는 뭐냐, 남 모르는 가운데 오른손이 할 일을 갖다 왼손이 해서 음덕을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 무의식이 쌓아놓고 상대방 무의식이 쌓아놓고 하늘 천국에 쌓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남은 생, 내 생, 또 내 자식 후손들한테도 그 음덕이 가더라. 이게 진정 후손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소보리아 열애가 말하는 법이 실체가 이건 했죠. 소보리아 보살이 걸린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살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걸린 마음으로 보시하지 마라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생신 내지 마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냐 하면은 도와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근데 안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좋은데 이미 좋은 일 했는 거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이거야.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야. 도와줬다는 생각을 내고 내가 생색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항상 우월적인 기분이 들고 또 갑질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꼼짝 말아야 된다. 나한테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나한테 기죽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표출을 해요. 표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생각하다가 또 보통 사람은 98% 배은망다가 한다 그랬죠. 배은망다가 안 하고 나머지 2%가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도와준 사람이 자꾸 그렇게 갑질을 하고 내가 도와줬다는 그 표시를 내고 너는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꼼짝 못해야 돼. 나한테 기주고 살아야 돼. 나한테 와서 자신 있는 모습도 보이면 안 돼. 언젠가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 반발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내보다 잘 돼 있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다가 또 가집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엔 고맙게 생각하다가 비참한 마음이 들고 내주 반발이 일어나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계속 기죽어야 되고 못난 척 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또 수시로 은혜 갚으라 그러지. 또 어디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정말 저거 죽게 살아있는 건 내가 자리 줬다 아이가
전마저 내 없으면 다 죽었어. 전마저 내가 징금시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오세 말이야. 깨구리 5천 생각도 못하고 적한다. 새끼 참 많이 컸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나중에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갚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앞에서 생까는 사람들도 98% 배망당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하늘이 기억하고 있고 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앞에서는 생깔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의식은 기억이 돼 있어. 그래서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되면은 언젠가는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색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도와줬는 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끝났나? 보안산미론에서 8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공덕을 베풀려면은 가보를 바라지 마라. 가보를 바라면은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보리라 하셨느니라. 생색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도움 주고 나면 다 생색을 냅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뭐 도움 받은 적도 별로 없지만은 다 생색을 내요. 이게 생색 내는 건 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간끼리도 생색을 내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생색을 냅니다. 남의 이야기겠죠. 남의 이야기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그러지 마라. 내가 생색 안 내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회사 다닐 때 선배 한 분. 그 양반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생색을 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 생색 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 보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아까는 동양을 주고 나서 보실하고 나서 생색내지 말아 그랬지만은 최고로 나쁜 놈은 어떻게 하느냐. 자타의 나쁜 놈은 동양도 안 주면서 쪽밖에는 뭐. 이 속담이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 이런 놈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 그러면 동양은 못 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나를 도와달라고 찾아오면은 적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건 직접 도와주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직접 안 되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 셀쿠션으로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일이 풀릴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차차차 하면은 일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줘서 보내야 돼. 그리고 법과 여론에 크게 입에 대더라도 상대방이 깜이 되면은 도와주라 그랬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 인물 됨때를 잘 봐야 되죠. 그런데 말이야, 동양도 안 주면서 쪽박가린 놈이 천지빛깔이야. 천지빛깔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간단한 예를 듭니다. 친구바로 찾아왔어. 그 아까 이야기했죠. 진급하러 찾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깜이 된다고. 진급하러 아무나 못 찾아옵니다. 배포가 돼야 돼요. 진급하러 찾아온 놈들은 대개 일은 잘하는데 아부가 잘 안 되는 놈도 있어. 조직에서 일이 우선 돼야 되죠. 체계직하니 왜 세계 정복했습니까?
능력 위주, 실적 위주, 업적 위주로 딱 하니까 이랬다는 그의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나선 거죠. 노예도 공만 세우면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이 됐죠. 적군이 포로도 공만 세우면 장교가 될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징벌을 찾아오면은 야야 미안하다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주든지 서리쿠시 해주든지 진급하는 길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야야 미안하다 하면서 잘 어루만져가 돌려보내면 되는데 나는 해고시키고 싶은데 말이야 네 여론을 파괴해 보니까 네가 여론이 좀 안 좋더라. 어? 인간성이 안 좋더라. 나는 진짜 해주고 싶은데 네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못 해준다. 책임은 이 부탁을 못 들어주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너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무참히 깨고 밟고 이렇게 해가 보냅니다. 지금 시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법 처리될 것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정권이 바뀐다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더라. 비참하게 만들어 보내더라.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 죽게 생겨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요. 그러면은 당장 죽게 생긴 사람은 생선도 주고 또 고기 잡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나는 너한테 빌려주고 싶다 돈을 지원해주고 싶다. 그런데 남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어? 경상도 역차별 유명하죠. TK 역차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하면은 네 자립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위 여론을 생각하고 네 자립심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안 도와준다. 그리고 인마 네 평소에 열심히 안 살고 인마 노력 안 하고 개판 쳤잖아. 그러니 지금 이마에 꼴이지. 이래 욕하면서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서 이런 소리 하더라. 그러면 하면 말이야. 안 도와주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 받으러 오는 네 놈이 잘못돼가지고 못 도와준다 그러면서 온갖 사랑을 받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해서 쫓아내더라 이거야.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어떻겠어? 그 심정이. 어?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죠. 그래 해놔놓으면은 위급한 일, 전쟁이나 뭐 반란이나 혁명 이런 거 생길 때 제일 먼저 죽어요. 전쟁 나면은 뭡니까? 아군의 총을 조심하라 그랬죠. 부하의 총을 조심하라 그랬죠.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데 평소에 악하게 한 고참이나 악하게 한 장교들은 저 총탄에 맞아 주는 게 아니고 부하 총탄이나 아군 총탄에 죽습니다. 그럼 전쟁통에 누가 죽은지 알게 뭐야? 누가 쏜지 알게 뭐야? 그럼 오발라딱 하면 정도 그 밝혀지면 오발라딱 하면 되지 뭐. 오발 수치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혁명이나 전쟁 이런 거 나면은 그런 사람 다 죽어요. 총알 아깝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리 6.25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총알 아깝다고 죽창으로 찌릅니다. 죽창으로. 그 얼굴 위에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숨 막히도록 해가 죽여요. 가족들 다 죽이고. 왜 그 짓 하느냐? 어느 게 진짜 똑똑하고 어느 게 진짜 약삭 빠른 겁니까? 진짜 크게 약삭 빠르게 놀아보자. 응? 그 이게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방을 깨는 것들이 천지빛깔이고 천지빛깔이다 이 말이야. 못 들어주면 미안하다 그래야지. 참 중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도 못한 게 우리 중생이에요. 끼야 되더라. 그런데 참
남들이 찾아왔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조선시대 때 그 뭐 A영수 B영수 당파 그 시기에 죽게생이 있는데 뭐 한의학 뭐 독약 이야기했듯이 우리 가까운 우리 근대사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자세를 도와야 되는가? 생색 내지 말고 동양 못 주더라도 쪽박 깨지 말고 그리고 적이라도 도와주라 그랬죠. 우리 근대사회 현대사회 그런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김수학이라고 경북도지사도 하고 구시청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 때.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알으려고 하면 한 80 넘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에 80 넘는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수학이라는 양반이 경주 사람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경주시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경북도지사도 되고 구시청장까지 됐어. 박정희 시절 그때 공무원은 뭐 이승만 시절 때부터 했겠죠. 이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 다 도와줘. 그리고 심지어 해줄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신체 조건이나 자격에 맞춰가지고 그에 맞는 걸 다 해줬어. 취직시키주라면 취직시켜주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정할 게 없다. 시킬 게 없다. 진짜 뭐 글자도 읽을 줄 몰라. 이런 사람은 뭘 시켜줬느냐. 옛날에 똥 푸는 거 있죠. 그것도 그 저속에 그런 데까지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 유명합니다. 김수학 경북도지사라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 양반은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건너가 의원입니다. DJ의 오른팔 건너가 의원. 이 양반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기만 끄덕하고 있어. 생식 내는 법도 없고 안 도와준다는 법도 없어. 상대방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는 끄덕하고 있어. 그 상대방 이야기 다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면 아니다 그 안에 고자리에 앉아있으래. 고자리에 상대방이 도와주러 온 사람이 고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부서 장관한테 직접 전해보내 그래가지고 이게 차차차한데 내가 이 사람 보낼 테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시오. 그거 딱 끊어. 고자리에서 해결해 줘. 생생 내는 법도 없고 돈 달라고 하는 법도 없고 약 올리는 법도 없고 동양 못 주더라도 쪽박 깨는 짓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찾아가 해당 장관한테 가면은 말이야 다 들어준다 이게. 건너봐 의원이 뭐 DJ 오른팔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생생 내려고 하면 얼마나 생생 내고 거절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절하고 돈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일절 없더라 이게. 상대방이 찾아오고 이야기하면은 고개 막 끄덕 하다가 그 자리에 앉히나 놓고 탁탁탁탁 번호 눌러가지고 해당 장관 바꾸시오. 장관 바꾸면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 한데 내가 보낼 테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오. 멋있죠? 이러기가 쉬운 줄 압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해? 100에 98, 9명은 굴림하려고 그러고 약 올리고 동양 못 죽더라도 쪽박 깨고 생식 내려고 그러고 이러더라.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유튜브를 갖다 끝까지 이 긴 시간 1시간이 넘었네요. 이거 볼 때는 근기가 있고 인연이 있고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탁 동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듣고 생각을 갖다가 이쪽으로 가는 생각을 이쪽으로 확 바꿔서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지고 앞도 좋아지고 뒤도 좋아지고 좌도 좋아지고 오른쪽도 도와주고
친구도 좋아지고 덕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서리쿠션도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코치를 해줘라. 법과 여론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깜만 된다면은 들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요건 좀 위험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